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3살 아들 지우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 원래 시댁과 크게 싸운 적이 없는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간섭이 많으신 편이긴 했지만 연세 드신 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시누이와도 나름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하나를 얼마나 당연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은 시누이의 임신이었습니다. 결혼 생각도 없던 시누이가 갑작스럽게 혼전 임신을 하게 됐고 양가가 급하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결국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죠.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제 인생을 뒤흔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은지가 이제 곧 출산인데 내가 옆에서 좀 챙겨줘라. 처음에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는 정도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머님. 급한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애 낳고 나면 내가 산후조리 좀 해주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시누이 산후조리를요? 어머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애도 낳아봤고 가까이 살잖아. 은지가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했습니다.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나보고 은지 산후조리 해주래. 그러자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면 되잖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뭘 도와줘? 산후조리가 쉬운 일이야?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동생이 처음 애 낳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그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누이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사실 엄마랑 얘기했는데 나 조리원 안 들어가려고.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 조리원비가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언니가 있는데 굳이? 언니가 있는데 굳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조리원 비용 아끼려고 저를 대체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 전화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지혜야, 은지 반찬 좀 챙겨줘라. 지혜야, 병원 같이 가주면 안 되니? 지혜야, 애 낳으면 며칠 같이 있어주면 안 되니? 거절할 때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선을 넘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줘.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 언니 없을 때 가끔 애 데리고 가 있으려고. 지우 장난감도 많잖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이 자기 집이 된 거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일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누이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2시간만 봐줘. 친구 결혼식 다녀올게. 저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아니, 나도 오늘 약속 있는데. 금방 와. 그 말만 남기고 정말 가버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신생아를 맞게 됐어요. 지우 챙기랴, 아기 분유 먹이랴, 기저귀 갈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도 시누이는 오지 않았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결국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무려 7시간 만이었어요. 은지야, 지금이 몇 시야? 2시간 있다 온다더니 이제 오면 어떡해? 그러자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어요. 시누이가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오늘도 좀 맡아줘. 병원 다녀올게. 다음 주에는, 언니 미용실 다녀올게. 그 다음 주에는, 언니 친구 만나고 올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육아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 모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그렇게 어렵니? 시아버지는, 우리 때는 말이야. 남편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지내면 좋잖아. 순간 너무 서러웠어요. 아무도 제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재택근무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모두가 저를 집에서 노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장모님도 서울에 사시잖아. 같이 도와주시면 되지.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내 친정엄마가 왜 내 동생 산후조리를 해야 하지? 그 순간 무언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좋게 말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다음 날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은지 씨 산후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시누이, 언니 너무 서운해. 시아버지. 가족끼리 이럴 거냐?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순간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300만 원 주세요. 이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단톡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하셨어요.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하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돈 아깝고 육아 도우미 쓰는 돈도 아까우시면서 그럼 저는 공짜로 부려먹으시려 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가 집을 나온 뒤에도 시누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서울에 올라오셔서 딸 산후조리를 하게 됐어요. 신기하죠?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에 온 지 2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그 말이 첫마디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없어진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에게 온갖 부탁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도 데려다 달라. 짐도 옮겨 달라. 애도 봐 달라.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받아왔는지 깨달은 겁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부모님께도 확실히 이야기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요. 저는 한 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착한 며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명절에는 가고, 생신은 챙기고, 필요한 예의는 지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이번 일을 겪으며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